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인데요. 현재 급락하는 종목은 무엇이고 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후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가 조금 재부각된 이슈가 조금 컸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갑자기 시장에 이 SVB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저께 미국 증시 역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이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실적 보고서 나온 이후에 갑자기 은행 위기로 예금이 1,000억 달러 이상 인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파가 조금 불거지면서 시장 모두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던 시장이었는데요. 어저께 나스닥은 1.98%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 역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MS, 알파벳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 이후에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MS와 알파벳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MS의 경우에는 8%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선물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전장 들어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11시 기점으로는 코스닥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고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회사 수익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조금 밝히면서요. AI 섹터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NS의 최고 재무 책임자 에이미 후드는 이 실적 발표 후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에는 수십억 달러 챗 GPT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고객 수요에 맞춰서 챗 GPT 관련 투자를 더욱더 늘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셀바스 AI, 마음 AI 관련주들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조금 놀랐던 이슈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SK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에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이후에 SK그룹 편입 이후에 사상 최대치의 적자가 나타난 건데요. 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 이 상황이 1분기에도 지속이 되면서 수요 부진, 그리고 제품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분기 대비해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 손실은 확대됐다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2분기에는 매출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저점을 지나서 2분기에는 재고가 줄어드는 시장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전장에 보시면 이 SK 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를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일단 오전장, 오후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로 현재 은행권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 좀 우선 살펴주셨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호시적 발표, 여기에 또 국내 증시도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상된 실적이었는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2시 30분 기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광이 좀 보이는데요. 이 성광과 삼천리까지 조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G증권발 사태로 오늘장까지 3거래일째 하한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또한 세방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또한 현재도 24%대나 급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화전기는 전일장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18%, 거의 19% 가까운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무려 6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EV 첨단 소재도 현재도 16%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현재 이제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좀 점검을 해볼 종목 바로 세방입니다. 이 세방 SG증권발 사태로 연일 하한가를 좀 기록 중인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방도 하한가가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24%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늘장 좀 급락하는 이런 이슈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세방뿐만 아니라요.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죠. 선광,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등 일제히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건요. 처음으로는 8개 종목이 하한가, 그 다음 날에는 6개 종목이 하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종목이 하한가로 보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방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찍고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모펀드, 이 주가 조작 세력이 다단계식으로 대주주 지분이 조금 높고 거래가 적은 우량주가 타겟팅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조금 피해갈 수 있어서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선호하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이 CFD 부분입니다. 이 CFD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CFD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효과를 내는 거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객이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고 증거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증권사의 매수 주문을 통해서 최대적으로는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조사를 한다는 것을 이 눈치챈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고요. 이 CFD 계약이 청산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이 급락을 일으키는 부메랑이 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SG증권의 대량 매물 폭탄으로 무더기로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이게 이 CFD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한 번 더 보여주는 이런 사태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건 계속해서 이렇게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선광 같은 경우 그리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작전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거의 4년 정도 한 상황인데 세방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으로 보면요. 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린 상승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 연속의 하한가는 맞지 않은 듯한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설수에 오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G증권발 사태로 이제 연일 하한가를 좀 기록 중에 있는 이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점점 하한가 종목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세방도 하한가에서 좀 벗어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외인들이 77억 원대 물량을 조금 매수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세방 어떤 매매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웬만해서는 이런 종목들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라든지 큰 악재가 쏟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쪽으로 엮인 종목들은요, 결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사실 지금 하한가가 풀리면서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매매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기를 조금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금 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조금 손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방이라는 종목이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종목은 맞거든요. 뭐 PBR이라든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재무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아니고 오히려 재무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방이라는 종목의 가치를 보시고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재진입 매수가로 13,0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이 세방이 저평가되어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기준가가 한 13,000원 정도대가 되거든요. 물론 2022년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13,0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3,000원대까지만 온다고 해주더라도 이 세방은 충분히 저평가된 그 가격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런 세방 같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이 CFD 물량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했을 때 세방을 재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3,000원 부분에서 재진입을 하시고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손절을 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13,000원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손절가 11,500원 잡아드리고 재진입했을 때 목표가를 14,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한가는 풀렸지만 현재장은 좀 도망가는 전략, 매도 전략 좀 취해 주셨고요. 또 다만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이 재진입 이 가로 이 13,000원 정도 고려해 보시길 좀 바라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점검해 볼 이 종목 이화전기입니다. 자, 이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또 내부 요인으로 조금 리스크가 작용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열사 이슈로 현재 급락 중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로 현재 이런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화전기가 최근에 올랐었던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화전기가 몇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4일이었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정도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거래 재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이 이화전기는요, 계열사인 이 EID의 지분 확대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EID의 2차 전기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크게 되었습니다. 이화전기는 계열사 EID 주식 약 1,600만 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면서 현금 취득 방법으로 250억 원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 EID는 이 확보한 250억 원의 자금으로 2차 전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이화전기 그리고 EID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화전기와 이 EID에서 신주 인접권 부사채죠. BW 그리고 전환사채죠. 이 CB 등 신주 발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EID와 이화전기에서 주식 전환 청구권 사채 규모가 약 600억 원 그리고 345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광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한 해 이화전기의 주가 자체가 고점 기준 288% 그리고 EID는 347%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험하고 살짝은 조금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갑자기 대규모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이 오버행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화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 출주 구조로 조금 이어진 기업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이런 각종 테마에 오를 때마다 향후 출자를 통해서 확보한 지분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물량 떠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조금 크게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급락세를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종목 매매에 있어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지난주 3거래일 때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이화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의 대규모 신주 발행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장 조금 최근 급등세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이화전기 보시면은 오늘 한 18%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가는 1,200원을 상회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금 위험한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도망을 가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화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이 이화전기뿐만 아니라 EYD와 관련한 이 CB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오늘 18%의 급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지저분하게 흐름을 타고 있는 저런 종목들은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계좌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이화전기를 조금 다시 보고 싶다. 지금 손절하고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재진입 매수가를 1,15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고요. 1,150원에 만약에 이화전기를 재진입하셨다면 목표가는 1,200원 정도 잡으시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화전기 계열사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재접근을 하실 때 이 매수가는 1,250원 정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이 종목입니다. EV 첨단 소재인데요. 이 2차 전지주로 좀 묶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장도 급락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16%대 낙폭을 좀 유지 중에 있는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조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2차 전지주의 과열을 지적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들 투자 열풍으로 계속해서 실전 거래까지 써가면서 이 2차 전지 테마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전일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테마주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단속하겠다. 따라서 이 2차 전지 과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고점에 있던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EV 첨단 소재는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EV 첨단 소재 정말 여러 기업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현재 고점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기업의 주가 플로우를 조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이 종점에는요. 운영주 이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운영주 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테마를 타고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CB죠.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지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쳤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EV 첨단 소재의 CB 전환 물량은 약 총 860만 주가 되는데 28일 이 860만 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당 발행 가격이 대부분 1,700원대여서 상장과 동시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물량 자체를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의 투자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CB 매물이 쏟아지는 후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 재무구조 역시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타고 있고 모두 이상적인 급등 그리고 이상적인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신중하시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이제 한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이 2차 전지 과열 양상을 좀 지적하고 있었죠. 또 여기에 이 CB 이 전환사채 물량의 오버행 우려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보유자들은 어떤 좀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이런 기업들은 괜히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CB에 대한 오버행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추가적인 악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 EV 첨단 소재 재무제표를 조금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적자가 나왔던 기업이고요. 이 재무적인 상태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나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마련이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위험 딱지를 달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저는 여기서 손절 이렇게 청산 안내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EV 첨단 소재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재진입 매수가로는 5,5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기술적 지표로 주봉상 보시면은요. 5,500원까지는 하방으로 조금 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조금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니까 재진입 기준가를 5,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겠고 5,5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재진입 목표가로는 6,100원 잡아드릴 수 있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5,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위험한 기업들은 조금 시세를 줄 때 빠르게 나오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오고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아쉽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진입 매수가 5,5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조금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이런 당장의 수익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계좌가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위험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악재가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EV 첨단 소재 현재 적자를 좀 기록 중에 있고 또한 투자 위험 지정 종목으로 조금 꼽아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EV 첨단 소재 만약에 접근을 좀 하시길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매수가 5,500원,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 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공략주로 조금 제시해 주신 이 종목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인데요. 고가 기준으로 거의 3% 가까운 수익률을 조금 기록했다고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작지 않나요? 아, 그래도요. 지금 좀 약세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번 달 주 0점이 안 맞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히토류가 많이 갔잖아요. 네. 유니온이한지 유니온 머티리얼 갔는데 차라리 그쪽을 선택했으면 아마 앞자리가 좀 달라졌을 건데 그랬는데 제가 노바텍을 선택하는 바람에 3%밖에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네. 그렇다면 현재 노바텍은 또 어떤 이슈로 조금 이렇게 좀 3% 가까운 이런 기록을 조금 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한반도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뭐 중국 쪽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중국 쪽에 계속해서 뭐 무역 긴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히토리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리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중에서 조금은 그래도 신상이라서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노바텍을 선택을 했는데 0점이 안 맞아가지고요. 유니온이 가고 노바텍은 조금 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덜 가고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까지도 이 희귀 금속 관련주들, 히토류 관련주도 좀 강세를 조금 펼쳤었는데. 유니온 오늘도 강세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자신이 아쉬워하세요? 없는 건 아니고 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0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쉬우셔서. 그러니까 다트를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좀 점검을 해봤고요. 장 막판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장님께서 오늘 좀 점검을 해주실 네. 이 섹터와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섹터에 관한 키워드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투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한미 정상회담을 좀 겨냥한 키워드일까요? 아니면 북미 투자하면 좀 배터리, 뭐 자동차 두루두루 생각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정답이요. 정답이 있습니까? 네, 북미 투자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투자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어. 북미 얘기하게 되면 네. 힌트를 아싸리 그냥 IRA라고 해서 할 걸 그랬나요? 아하, 그렇다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텐데. 네. 북미 투자라고 네. 해서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범위가 넓어졌는데 네. 만약에 IRA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2차 전지, 또 차 전지. 또 차전지.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네, 또 전지니까. 차전지. 또 차전지.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뭐 또 부품주, 소재주, 뭐 장비주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는 아니에요. 아하. 에코프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나 부품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종목 공개하시기 앞서서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제 부품으로 조금은 축약을 시키시는 걸까요? 네, 부품이라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뒤늦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이 좀 이따가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최근까지 정말 조용했어요. 아, 조용했다가 최근에 조용했다가? 왔다가 이제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2차 전지 내에서 부품 관련주 내에서 좀 그동안 부각이 안 됐었다가 최근에 와서 뒤늦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왔던 원동력은 이제 폭스바겐, 삼성 SDI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렇죠.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부품주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추세인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쪽이다 좀 말씀해 주시니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 좀 부품 관련해서 좀 더 좀 다른 이슈를 좀 점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기는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들어가도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중에서 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장비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그동안 한 번도 부각되지 않았던 소재. 부품주들이 맞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폭스바겐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이제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라는 완성차 업체 여기서 네.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삼성 SDI 거를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그 현대차 그룹이 단기간에 좀 악재가 됐던 부분들이 네. 전기차 보조금에서 좀 제외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네. 보조금이 제외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의 이제 5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등부터 5등까지 보게 되면 네. 여기 1등부터 4등은 테슬라 그리고 쉐보레 그리고 포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5위가 어디냐면은 폭스바겐의 ID4라는 전기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어쨌든 보조금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북미 생산이라는 조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 폭스바겐이 이제 북미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네네. 조금 이제 미국이 자꾸 조금 짠돌이 같이 굴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캐나다 쪽에 투자를 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북미라고 해서 꼭 미국만 해야 되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네. 캐나다 해도 되고 멕시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IRA를 살짝 우회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네.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네. 네, 똑같이 네. 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넓은 아량으로 좀 와달라고 하는 캐나다 쪽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복수방이 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잉을 좀 선회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2032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이제 캐나다 달러로 130억 캐나다 달러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가까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조금 혜택도 받고 미국 판매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캐나다가 만드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네. 캐나다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캐나다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폭스바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 짠돌이 같이 좀 구니까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네.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캐나다 쪽으로 우회 투자를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네. GM이란지 GM은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캐나다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고 이제 화학 기업인 바스프도 결정을 하고 이제 광산회사인 발레란지, 리오틴토 같은 회사들 그리고 미쉐린 같은 타이 업체들도 네. 캐나다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정말 반가운 일, 자국 내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민간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캐나다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부품 관련해서 이제 폭스바겐 이슈를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캐나다 시장을 조금 선택을 하면서 폭스바겐과 캐나다 네네. 서로 좀 윈윈하는 이런 조금 네. 모습을 좀 나타냈다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캐나다를 현재 선택하고 있는 모습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2차 전지 부품 주들 중에서 탑픽 종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지? 네, 또 이 있으실까요? 폭스바겐 말고 GM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좀 더 살펴주시죠. 왜냐하면 이 네네. 기업이 삼성 SDI의 어떤 집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서 아하. 폭스바겐 투자 수집뿐만 아니라 이제 네. 삼성 SDI가 또 GM과 합작 법인을 또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G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얼티엄 센트라 그래가지고 3공장까지 현재 LG 엔솔가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네. 4차 공장은 이제 LG 엔솔가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삼성 SDI가 새롭게 이제 연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투자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스텔란티스와 하는 23기가와트 규모의 공장 외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네. 그런데 이제 GM과 손을 잡게 되면서 또 30기가와트 규모의 또 공장을 새로 네. 또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폭스바겐과도 줄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GM과도 북미 쪽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네. 삼성 SDI의 배터리 캐파가 늘어나게 되고 이 배터리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공급하는 이제 부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부품 양도 오.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회사는 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SDI와 GM 관련 이슈도 조금 점검을 해주셨고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미리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을 가격 전략과 함께 조금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탑픽이라기보단 최애 종목이라고 최애? 네, 보시면 탑픽이죠, 그러면. 네. 네, 그런가? 네. 그게 그 얘기인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AFW. AFW. 네, 아마 조금 오, 생소할 네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마찰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주력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찰 용접 단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배터리 내에서 어쨌든 이렇게 접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네네. 이제 용접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용접을 한다 해서 그냥 접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접촉력을 높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뭐 100% 시장 점유율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단자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 장점은 대체할 기업이 없다라는 거. 아. 근데 단점은 만약에 납품하는 기업이 추가적인 어떤 캐파 증설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영업이익 개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대급부적으로 이후에는 또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양면이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생산해 가지고 요거를 삼성 SDI의 1차 밴드인 신흥 SEC라는 회사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F
그 방금 말씀드린 네. 회사인 AFW가 이제 신흥 SEC 쪽으로 가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가 되고 네. 그러면은 요 부품을 이제 신흥 SEC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삼성 SDI에서 결국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폭스바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접적인 수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접적인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성은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만큼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네. 4월 24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왔었다가 그리고 어저께 급등이 나왔다가 꺾인 다음에 오늘 다시 네.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오늘 종가에 한 1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어저께 변동성을 보게 되면 거의 상한가 육박을 했었다가 네. 8%까지 마이너스가 갔기 때문에 네네. 고점 대비 거의 40% 마이너스거든요. 아하. 그만큼 매도의 힘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이 매도의 힘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또 필요하냐? 이 매도의 힘을 뒤집는 매수의 힘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일 매도 거래량을 뒤집는 매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 내일 종가 쪽에는 분명히 잡아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많이 네. 너무 많나요? 목표가는 네. 6,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5,2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태근 팀장의 최애 종목인 AFW입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2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0.19% 소폭 내린 2,484선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30선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장 좀 살펴주신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살짝은 좀 강세였는데 여기에 또 한미 주요 뭐 기업들 이 블루 수소 생태계 구축 MOU 관련 좀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서 수소차나 충전소 같은 이런 것들도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해서 뭐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린 뉴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정권 초기 때 그린 뉴딜 관련돼 가지고 수소 관련 이슈는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그쪽에서 어떤 점유율이 넓혀가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퓨얼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또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업사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소 단가가 네. 너무 높아요.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린 뉴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수소의 방식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수소를 좀 추출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부생 수소라든지 그리고 계질 방식으로 뽑아낸 수소 대비해서 단가가 3배에서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생 수소 쪽으로 단가가 싼 부생 수소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네.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한 이유는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생 수소 방식으로 수소를 뽑아내게 되면 수소를 1kg 뽑아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15kg가 나요. 그러면 이게 탄소 승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수준의 방식으로 가려 그러면 단가가 또 네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숙제가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격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네. 아마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수전의 방식은 이게 풍력이란지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네네.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풍력이란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치가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수소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투자 확대를 한다는 소식에 네. AI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챗GPT는 올해 1월달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챗GPT가 법적인 문제란 이런 것도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뭐 오늘 네네. 뭐 MS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챗GPT 관련 종목들 강세입니다. 뭐 마음 AI가 12%, 뭐 이스페타시아 8.5% 네네. 강세를 보이는데 네. 요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요거는 로봇 관련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가 이제
2022년도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요?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팀을 TF에서 정식 사업팀을 승격을 시킨다 그러면서 네네. 상승이 나왔고 1년간 쉬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챗GPT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네. 올해 1월 달, 2월 달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테크놀로지 이름 들어가는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보낼까? 아. 라고 보면은 네. 조금 더 보내기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를 좀 예를 든 거예요.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네네. 그랬다가 한 1년간 쉬었다가 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괜찮을 때는 프리미엄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또 시장이 또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업종이 꺾이게 되면 또 이거는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프리미엄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네. 좋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수차에 이어서 AI 챗봇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단기 조금 이슈로 지금 AI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해주신 것 같고, 또한 약세 테마로는 또 은행권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은행주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들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세일즈 성과가 바로 8조 원 투자 유치입니다. 이제 수혜 섹터들이 조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이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자동차주에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은 콘텐츠와 방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은 첨단 과학 기술 이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첨단 과학 기술을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첨단 과학 기술이요. 네. 네. 조금 뭐가 될까요? 첨단 이게 기술? 좀 난해하지 과학을 좀 않나요? 빼보면 첨단 그러니까 기술. 그 첨단 네. 과학 기술이 뭐라는 거죠? 그게 어. AI를 얘기하는 건지 어허. 아니면은 이제 또 최첨단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지 뭐 그 중에 하나지 싶은데 제가 좀 네네. 약간 비꼬아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방송을 보신다라면은 네. 아마 이분이 또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아무튼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자동차. 자동차.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쵸. 정말 놀랐어요. 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은 작년에 자동차 판매 1위 업체가 도요타거든요. 네. 도요타의 1분기 실적을 제친 겁니다. 네네네. 그 도요타가 1분기 예상 영업이 한 5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4조 8천억 정도 합산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대차가 지금 3조 6천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3조 5,900억인데 뭐 3조 6천억이라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아도 3조 원에 가까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4조 8천억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3조 6천억, 3조를 하게 되면은 6조 6천억 되거든요. 그러면 도요타는 1조 6천억 차이로 제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번 1분기 때 7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폭스바겐도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정말 대단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 정도 실적만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원이 넘는 실적,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 계속 기록이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3조 원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네.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5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실적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실적이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소 3조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가 조명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네. 정말 올해는 한 13조 원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그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네. 그러면서 현대차가 좀 치고 나가게 된다라면은 네. 기아차가 형님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 때문에 조금 짓눌려 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가 좀 주가 활기를 치게 되면서 10만 원도 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장밋빛 전망,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언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팀장님께서 내일장 좀 주목할 만한 네.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조금 방점을 두고 계실까요? 지난주부터 제가 나온 날은 이제 내일 같은 게 그게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네. 이번 주에 볼만한 그래서 두루두루 하나 살펴주신다면요. 정도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날 이제 MIT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 뭐 대담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서 조금 이제 바이오 테마적인 어떤 이슈가 좀 주목이 되게 된다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AACR 관련돼 가지고 요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거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만한 이슈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 대담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IT가 가게 되면 바이오가 갈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 바이오 업종 지수하고 IT 업종 지수가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가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이오도 이제 IT와 동조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종양학회인가요? 또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번 이벤트들을 좀 주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바이오 이 섹터를 조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IT입니다. IT예요. 바이오 얘기하고 왜 IT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IT가 가야 바이오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섹터는 이제 IT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I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나 하이스 같은 경우는 시작 가이던스를 상당히 많이 낮춰놓은 게 제가 볼 땐 도리어 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직장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달에 한 급여가 한 400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600이 나온 거예요.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요? 600이면은 연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억 정도 되는 세후 연봉 1억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정말 400 정도 나올 건데 600이 나왔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처럼 반대로 3조 6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날 것이라는 얘기했었는데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물론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2분기는 좀 더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DDR5라든지 HBM DRAM이라든지 이런 첨단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조금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3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IT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의 실적 이번에 어쨌든 액땜을 잘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를 IT로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2차 전지 뭐 주도주로도 IT가 뭐 적당하겠다 이런 뭐 의견이 있으신 거죠? 짧게 한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또 2차 전지가 가면은 시장이 더 못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IT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좀 시장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양시장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장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 포인트 담아 가시려면 저희 방송과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